네, 강프로입니다.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3%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본질,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큰 폭의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 그리고 1월 달에 강세가 나오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먼저 나왔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코스피 등락률이 무려 20%가 넘고 30%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강세장은 사실상 조금 유례없을 정도의 강세장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거.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다?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깨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업종 차트 먼저 볼게요. 이번 주에도 뭐 등락 구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크게 빠진 것 같진 않아요. 주봉을 봤을 때. 주봉으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주봉을 돌려서 보면 이번 주에 하락한 폭이 1.1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월요일 날 5% 내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6% 올랐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목요일 날 3.8% 내렸습니다. 코스피 기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월 22일 날 고가를 찍고 나서 조정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횡보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평균치, 가격 평균치가 올라오면서 이평선이 올라오죠. 21일 평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1일 평선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이탈하고 내려가는지 이걸 생각하실 텐데 그냥 무시하면 된다. 현대차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건 특정한 주체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메이저들의 매집 구간도 아직 지나지 않은 겁니다. 메이저들의 매집 구간은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 자체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래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건 실제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면 조정을 받는 이유까지도 이해가 다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입니다. 뭐 수급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뭐 본다고 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싹 다 틀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1월 달에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자, 근데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한 1월 달의 실적을 보면 분기 실적을 20조를 찍었어요. 20조를 찍은 이유가 있겠죠. AI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AI에 대한 수요 자체를 D램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램 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아마존이 AI 학습을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는 건 뭘까요? 로봇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학습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올라간 이유, 그 전에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부터 끝내고 갈게요. 자,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는 미래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건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었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AI 투자를 한다는 건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거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기 전에 주가는 이미 작년 10월 달에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0%, 70% 가까이 더 올라서 16만 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을 보자고요.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찍었는데 25년도의 실적 보세요. 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43조, 43조. 5년치를 볼게요. 43조의 실적을 냈는데 21년도에는 51조의 실적을 냈죠. 삼성전자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상 최고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대차를 볼게요. 현대차가 1월 달에 100%가 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23년도 15조, 24년도 14조, 그리고 25년도에 11조를 찍었습니다. 성장했나요? 못했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현대차의 주가?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중요합니다. 이거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3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거의 한 100% 정도의 시세가 나온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로봇으로 인한 모멘텀이에요.
아틀라스. 물론 이게 뭐 노조와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떤 뭐 방향으로 갈 건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시기의 차이다. 단지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더 확정적이 되는 거고 주가가 더 천천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승이 나오는 건 이렇게 모여서 나옵니다.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 구간을 잡으면 돼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현대차를 매매하는 과정 안에서 관련주들을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 관련주들은 자동차 부품주, 장비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로봇주입니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말고도 로봇주들 최근에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 많죠. 다 뭐예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업종 대표주가 생긴 거예요. 그게 현대차입니다. 즉 미래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걸 시장에서 인정해줬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전에서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왔는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으세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도 AI입니다. AI 에너지로 볼 수 있어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188%의 수익 실현이 완료되고 나서도 계속 매매 구간을 또 잡아요. 왜? 안 빠지니까. 하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죠. 현대차도 이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 로봇주라 그랬죠?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더 드려볼게요. 로보티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7% 손절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 23% 수익, 101% 수익 이렇게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진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 계속 나오죠. 다른 로봇주, 클로봇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176% 1월 9일 날 실현된 내용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41% 여전히 신고가. 왜 우리가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급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밑에 거. 수급을 보면 여기서 종목별 투자자를 볼게요. 어때요, 여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잡혀요. 근데 시세는 나왔죠. 1월 초에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뭐 뚜렷한 매수세가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가는 2배 올랐어요. 뭐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로봇에 대한 시세 자체는 이미 나온 상황이고 AI의 끝은 피지컬 AI, 로봇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거.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맞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집 구간 자체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은 것도 확실해요. 하지만 주가는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누군가 많이 사서? 세력들의 장난질? 그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상승이 시작했을 때 아틀라스에 대한 공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현대차가 먼저 치고 나간 게 아니라 대장주로 등극한 것은 맞지만 로봇주들의 시세는 애초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AI 관련된 시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죠. 무슨 얘기냐? 지금은 고가 돌파를 이미 했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고 매물 소화 과정이 머지 않았다. 그리고 22평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2평을 만나고 등락 구간을 거치고 나서 상승 구간이 나올 텐데 이 상승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즉 현대차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왜? 대장주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거 할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습니까? 보유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런 종목군들 있죠. 계속 뭐가 나와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나오잖아요. 이쪽은 치고받고 하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서의 대장주는 보유하고 가는 거다. 자, 그럼 이걸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현대차 그리고 관련주들 현대차 말고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뭔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I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되는데 불안할 게 없습니다. 단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상황 안에서 시장이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을 지내고 있는 것뿐이지 전혀 매도해야 될 구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애초에 시세 구간에 있었던 로봇주들이 있습니다. 즉 현대차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치고 박았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 있죠?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정도의 매매가 가능해진다. 대장주가 잡힌 종목만 하자. 그리고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현대차가 치고 달리면서 현대차가 업종 대표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관련주들로 인한 수익 구간을 크게 낼 수 있다. 뭐 특별하게 어떤 로봇주가 많이 갑니다 이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현대차처럼 업종 대표주로 자리 잡은 종목군들이 있고 관련주들이 치고받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신고가 이후부터 매매 구간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 여기 소통방에서 현대차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현대차 검색해서 보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월 4일 날 이미 매매 구간을 잡았습니다. 등락이 있어요. 근데 이 등락 구간 무시하고 관련주들만 차익을 보면서 가면 된다. 그리고 관련주들로 어느 정도 차익을 받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왜 로봇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지 딱 보면 시장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삼성전자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현대차는 1월 달에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만큼 이격이 발생한 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 안에서 내가 현대차를 팔아야 될 게 아니라 관련주들의 차익을 보면서 현대차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주도주만 매매해야 되고 소통방에서는 주도주 위주로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만 봐더라도 어때요? 현대차가 치고 달렸을 때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치고 달립니다. 결과는 41%. 현대차 당연히 지금 팔아야 될 구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4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발생시켰는데 꺾이는 걸 확인하면 당연히 매도 구간을 잡아야죠.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로봇에서 176%짜리 종목이 있습니다. 클로봇.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의 수익 구간 1월 9일 날 176% 이렇게 터진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로보티즈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101%, 신고가 구간에 23%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물론 매매하다 보면 7%씩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이 있죠.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커졌을 때 당연히 손절하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가 이후에 들어가야 된다. 결과는 101%.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수익 구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단 현대차를 포함해서 업종 대표주들 이쪽 대장주들 있죠?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은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 보더라도 제주 반도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 19%, 20% 분할 매도한 결과입니다. 뭐 제주 반도체도 이렇게 보면 제주 반도체 어때요? 이렇게 실시간 타점 신고가 구간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현대차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 가는 종목도 뭐가 나온다?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현대차는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 그걸 볼 게 아니라 언제 다시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최저가에 살 수 없습니다. 조정이 끝나는 걸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현대차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